우리가 보통은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미적분학의 그 절반을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다루잖아요. 얘를 우리가 일변수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벡터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면 벡터 미적분학 저걸 먹었네. 미분학이란 건 없죠. 그죠? 벡터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면 R3에서 R로 가는 함수 아니면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Rn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다루죠. 이것을 다변수 미적분학이라고도 부르고 그 중에서도 벡터를 더 중요하게 다룬다면 벡터 미적분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다변수 미적분학을 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편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편미분을 할 수가 있다. 편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기호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런 함수가 있어요.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죠. 뭐 요런 거라고 해봅시다. 요거를 x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고 y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도 있고 z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가 있죠.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z가 되겠죠. yz를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yz로 미분하면은 y로 미분하면 xz가 되고 z로 미분하면 xy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y로 한 번 더 미분하면 z가 되고 x로 미분하면 0이 되고 z로 미분하면 y가 되겠죠. 우리가 얘를 x로 미분했던 거를 표시로 이렇게 쓰고 y로 미분했다는 걸 이렇게 쓰고 z로 미분했다는 걸 이렇게 씁니다. 두 번 미분한 건 당연히 xx, xy, yy, yz, zz, zx 이렇게 6개가 있겠고 세 번 미분한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편미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 f가 있으면은 어떤 R3에서 Rn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R3에서만 일단 할게요. x, y, z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어떤 벡터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벡터 필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뭔지는 아직 정의를 안 하겠지만 일단은 어, 얘를 요렇게 하면은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z로 편미분한 거를 각각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f는 뭐냐면은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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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x, z, x,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세 개의 변수가 있으면 세 개의 함수가 나오는 함수죠. 세 개의 변수가 있으면은 그 변수에 대한 함수가 3개 있는 함수다. 그러니까 요거는 R3에서 R3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물론 꼭 3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Rn에서 Rn으로 가는 벡터 필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3차원에서만 할게요. 왜냐면 미적분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f가 있으면 벡터장 그레디언트 f를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f는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미분 가능한 것만 다루고 있어요. 편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f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벡터장은 이제 R3에서 R3로 가는 함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벡터장은 예를 들어 이런 벡터장을 봅시다. 일단 2차원으로 문제를 한정시켜 볼게요. 2차원으로 문제를 한정시키면 요런 벡터장이 있겠죠. 그쵸? 그쵸? f, x, y는 2차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예요. 마이너스 y, x 이렇게 하면은 x, y에서 x 방향으로는 이 높이의 반대로 가고, 그쵸? 그다음에 y 방향으로는 이 x 값을 위로 갖게 되는 이런 벡터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수직이 요런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방향에서 수직인. 그러니까 각 점에서 요거를 따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벡터가 나오겠죠. 이 벡터장은 회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건 직관적인 설명이고, 과연 이 벡터장이 회전하고 있으면 그 회전하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겠죠. 수학자들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회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작은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그렇죠?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자, 요걸 확대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얘가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겠죠, 그쵸? 회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X 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때 이 벡터장이 어떻게 변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X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면, Y 방향의 성분이 늘어나요. 왜냐면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 벡터장의 y 방향 성분은 내가 이 fxy를 얘를 우리가 성분을 이렇게 각각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x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y 성분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에 관한 성분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y 방향 성분에 대한 거를 x로 편미분을 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맞죠? 작아지는 게 좀 더 커지니까. 그렇죠? 회전을 하고 있다면 이게 회전을 알려주는 성분이다라고 우리가 이 회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벡터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회전을 하고 있다면 x 방향으로 바뀔 때 y축 성분이 늘어난다. 반대로 얘는 y축 성분 y가 늘어날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얘는 x 쪽에서 양수로 이동하고 있죠. 오른쪽이 양수죠. x는. 근데 음수로 이동하고 이게 바뀌죠. 그러니까 음수는 마이너스죠. 저 플러스고. 그러면은 얘는 작아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전하고 있다면 y 쪽으로 늘어날 때는 x 성분은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벡터장의 회전한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y 성분을 x로 편미분하고 x 성분을 y로 편미분하고, 그렇죠? 얘를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y를 y로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y는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쓸 거냐면 컬 오브 f 이렇게 쓸 겁니다. 회전하는 정도. 컬이 머리에 파마할 때 그 컬 넣는다 그 얘기 하잖아요. 회전하는 정도를 계산하는 그 연산입니다. f의 컬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다른 예제로 fxy는 x, y 이런 벡터장을 봅시다. 벡터장은 1,1에서는 1,1, 1,0에서는 1,0, 그다음에 3,4에서는 3,4 이런 방향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벡터장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거는 회전을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f의 컬을 계산해 보면 0이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f2는 y죠. y를 x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x를 y로 편미분하면 x는 y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0이죠. 0이다. 실제로 우리 직관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3차원 세계로 확장을 해봅시다. 자, 2차원에서는 회전할 때 회전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2차원에서 회전축은 사실 Z축이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자, 근데 3차원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3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축이 되죠. 그렇죠? 3차원에서는 회전축이 있다. 3차원에서는 회전을 한다면은 축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회전을 하는 양을 구하는 그런
연산을 찾는 거에서 뭐로 바뀌냐면 회전축들을 찾는 걸로 바뀌어요. 과연 이 벡터장이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가. 심지어 그 회전축은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 원점상에서는 이 XY 평면에서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Z가 커지면은 이 회전축이 점점 막 움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점점 올라가면서 얘가 예를 들어 돌아간다던가. 그렇죠? 그러므로 회전축은 더 이상 어떤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회전축도 벡터장이 된다.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회전축도.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우리가 아까 가져왔던 그 XY 평면에서 우리가 그 벡터장에 회전하는 정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3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얘는 Z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왜냐면 얘가 이거를 중심으로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를 해보면은 Z축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Z 성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렇죠? 회전축은 벡터장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그 회전축을 나타내는 벡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Z축도 했으니까 XY축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얘는 XY 평면을 가지고 한 거니까 반대로 ZX 평면을 가지고 하면 Y축에 대한 회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Y축에 대한 회전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Y축에 대한 회전은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ZX 평면을 가지고 똑같은 논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얘가 만약 회전을 하고 있다면 X 쪽으로 변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요렇게 회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Z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Z 쪽으로 바뀔 때는 X 방향이 양수가 나오고 X 쪽으로 바뀔 때는 그 X 성분의 Z에 대한 항이 여기서는 플러스로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움직이니까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X축에 대한 회전하는 정도를 알려면 Y, Z 평면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하면 우리가 회전하는 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아까 여기 컬 F라고 썼는데 우리가 3차원에서는 특히 요렇게 씁시다. 그렇죠? 요거는 컬 F고 만약 외적이 뭔지 알고 있다면 이거는 사실 뭘 하는 거냐면 요거를 계산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디터미넌트입니다. 행렬식이에요. 요거는 선형대수를 공부를 하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요거는 아무튼 회전하는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반대로 회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점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심을 아까 우리가 예제로 들었던 요거의 경우에 원점을 중심으로 점점 멀어지는 벡터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느냐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논리로 여기 작은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얘가 벗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x가 바뀌면은 의미였던 거는 양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을 x로 미분하면 양수가 나와야 이 점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y쪽으로 증가하면 의미였던 게 양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도 y로 미분하면 양이어야 우리가 이게 이 점에서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성분을 x로 미분하면 x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1이고 두 번째 성분을 y로 미분하면 두 번째 성분을 y를 y로 미분하니까 1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회전하는 벡터장이었던 fxy는 마이너스 y, x도 해보면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거를 f의 다이버전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을 시켜보고 싶겠죠. 3차원에서는 같은 논리를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입방체를 그려가지고 얘가 이제 만약 이 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장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x 방향으로 바뀔 때 x축 성분은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되고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뭘 얻을 수가 있냐면은 얘가 이 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성분에 대한 정보는 요거를 계산하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이버전스 F 이렇게 썼었죠.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요것도 이제 선형 대수를 배우면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만 모른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요거를 여기에 내적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F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F 어떤 R3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에 그레디언트 F를 계산하면 벡터장이 되고 그다음에 벡터장이 있으면은 컬을 계산해보면 얘 회전하는 정도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벡터장이 있으면은 얘의 다이버전스 F를 하면은 다시 얘는 R3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돼요. 요 아까 계산했던 그 다이버전스는 얘는 벡터장이 아니죠, 더 이상. 그쵸? 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죠. 그쵸? 벡터장이 아닙니다. 벡터장은 뭐 이렇게 생긴 게 벡터장이죠. 그쵸? 함수 하나, 함수 둘, 함수 셋. 그쵸? 근데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는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낸 거잖아요.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은 항상 그레디언트가 컬이 0이다. 얘는 회전하는 정도를 가질 수가 없다. 그죠? 얘가 만약 회전하는 정도를 이렇게 가진다면 그죠? 함수가 여기서 어떤 이 방향을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이 방향을 따라서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원래 종착지에 따르면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건 벡터장이니까 0 벡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장에다 컬을 한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회전축은 어떤 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뻗어나가려면 예를 들어 이거로도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고 이거로도 회전해야 되고 이거로도 이게 회전축이니까요. 그렇죠? 회전해야 되고 이것도 회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순이 생겨요. 왜냐면 한 바퀴 돌아오면 이 점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0이다. 그렇죠? 어떤 컬이 어떤 점에서 뻗어나가는 정도는 항상 0이다. 그렇죠? 중요한 사실입니다.